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전문 지식을 전해드리는 전문가 초대석.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재의 성공의 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중한 분을 이 자리에 초대를 했는데요. 아주 다양한 양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금융문맹 탈출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셨던 분, 동학개미 운동의 선봉대장 전니 대표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에서 회계사님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맞아요. 그리고 네. 펀드 매니저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대한민국에서 금융문맹 탈출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셨는데, 금융문맹이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미국에서 한 35년 살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메리지 자산운용의 대표를 맡게 됐는데요. 한국에 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저런 일을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한국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일시키는지,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직업을 왜 그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고 그럴까요? 네. 그래서 심각하구나. 그래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파이낸셜 리터러시라고 그러죠. 네. 금융 그 지식이 심각하게 낮구나. 네. 그래서 책도 쓰게 됐고 이제 금융 교육을 하게 됐죠. 그만큼 네. 돈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네, 전니 대표님께서는 월가에서도 아주 네. 유명한 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네, 월가에 진출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사실은 그 굉장히 우연한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계사 네. 생활을 한 7년 동안 했는데 좀 다른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같은 건물에 스커더 스티븐슨 클락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 회사가 미국에서 자산운용사 최초의 회사였어요. 네. 제가 그 회사가 한국을 되게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코리아 펀드라는 걸 운영하는 그런 회사였고,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네. 그 점심시간에 그 회사를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일하고 싶다. 네. 근데 그 회사도 대단한 게 내가 그런 적극성이 있는 걸 또 알아줘갖고 굉장히 일이 순조롭게 돼서 네. 그 잡을 갖게 됐죠. 아. 그러니까 굉장히 흔하지 않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회계사를 하다가 네. 점심시간에 거기 가갖고 네. 이렇게 일이 순조롭게 된 케이스죠. 그렇게 되신 거군요. 네네네. 네. 아무래도 대표님께서는 그때부터도 어떤 금융이라는 네네.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 어떤 열정이 남다르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회계사 있을 때도 이제 회계사가 되면 여러 분야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고객들이 다 어떤 고객이었냐면 미국의 증권회사가 내 고객이었어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식 이런 거에 그 뭐라 그럴까요? 노출이 많이 됐었죠. 그렇게 되신 네, 경우였군요. 네. 그래서 전니 대표님 하면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단어잖아요. 금융문맹 탈출. 네. 사실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많은 거를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전니 대표님의 어떤 이력을 보니까 책도 엄청 많이 네, 맞아요. 내셨더라고요. 네네. 제가 이제 그 많이 쓰려고 했던 거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책. 돈에 대한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네. 했죠. 예. 네, 그러셨군요. 네네. 네. 만화로 된 것도 네, 맞아요. 좀 보고 맞아요. 했었어요. 네네. 네. 이렇게 전니 대표님께서 성공하시기까지의 그런 업적을 한 3분 정도만 짧게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성공이라기보다는 고맙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네. 또 다양한 경험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부모님한테도 감사하고, 감사한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남들이 그대로 간 길이 아니고, 네. 그런 이제 그 미국 회사의 좋은 회사에서 일하던 그런 경험도 쌓게 됐고, 또 투자 경험도 쌓게 됐고, 그리고 또 한국에 가서 고개 돌아와서 또 금융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를 또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도 됐고, 저한테는 굉장히 그 성공이라기보다는 나는 참 특별한 뭐랄까 블레싱
네.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네, 또 네.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란 무엇인가요? 부자는 그냥 저는 단순히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100억의 부자냐, 50억의 부자냐, 10억의 부자냐, 뭐 이런 그것보다는 그 돈으로부터의 독립이죠. 네, 네. 그러니까 돈이 나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돈이 네. 없으면 네. 돈으로부터 내가 그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영어로 financial independence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내가 인디펜던트 하냐, 내가 독립을 했느냐, 네. 그게 이제 부자죠.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라는 말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네, 네. 왜 꼭 부자가 돼야 돼? 네. 인생은 부자가 아니라도 행복할 수 있잖아. 네. 아니면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 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 네. 끊임없이 우리는 돈에 대한 부정을 해요. 네. 그게 이제 몸에 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래서 금융 문명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 문명 글을 네. 모르는 거는 불편하죠. 네. 그죠? 뭐 우리가 버스를 탈 때도 잘 못하게 되고 네. 글을 못 읽으니까 책도 못 읽게 되고 금융 문명이 훨씬 더 무서워요. 네, 네. 금융 문명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해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한국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아, 네. 그게 금융 문명은 대가를 치른다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개인의 삶도 피폐하게 하고 네. 그 친척들까지 그게 옮겨가게 되고 나중에는 국가를 쓰러뜨려요. 아, 네. 그래서 이 돈의 중요성, 그다음에 돈을 가르쳐 줘야 되고 돈을 일시켜야 돼요. 돈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이해하는 게 이제 금융 문명에서 탈출하는 거죠. 아, 네. 금융 문명의 탈출이 결론적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돈은 우리 인생의 전체는 아니지만 또 돈이 없으면 우리가 또 그렇죠.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많은 거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 그리고 그 건강이겠죠. 네.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건강진단 받으러 가면 두렵잖아요. 네. 혹시 또 뭐 이상이 발견되는 게 아닌가. 네, 맞아요. 근데 돈도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죠. 네. 근데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아, 네, 알겠습니다. 부자가 될 수 없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습관들을 극복하기 힘든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어요, 한국에서. 네.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돈에 대한 얘기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아이 웃기지 마, 나는 괜찮아. 네. 나는 괜찮아 그렇게 네,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 네. 쓸데없는 거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조차도 않는 그게 깊은 그 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가장 그렇고요. 한국에서 이제 금융 문명인 그런 현상들이 많죠. 네. 아, 저 사람들은 금융 문명의 가능성이 크구나 하는 거는 이제 습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들을 제가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 쓰지 말아라. 네. 근데 그게 사교육비를 왜 쓰느냐? 금융 문명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금융 문명이기 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일하게 하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애가 성적이 좋으면 부자가 될 거라는 지극히 잘못된 착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온 집안을 쓰러뜨려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100만 원을 아이들 사교육비를 쓰는 순간 그 가정은 굉장히 빨리 가난하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아이가 20살, 30살 됐을 때 경제적 자유를 갖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럴 때부터는 이제 후회가 되게 되고 온 집안이 돈이 없게 되고 부모님들은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되고 이 악순환이죠. 지금 한국이 정확하게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깨지 않으면 한국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는 거죠. 전 네.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죠. 네. 근데 미국은 미국 교포 중에서 사교육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은 굉장히 심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굳이 우리가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전니 대표님께서 어떤 조언을 그러니까 이제 해주실까요? 끊임없이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꿀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회사를 차렸어요. 존리의 부자학교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네, 그건 이제 네,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교육이죠. 금융 교육. 네, 그리고 아이들 교육. 네,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투자 클럽을 만들고 네. 주식에 투자해보고 그 용돈을 아껴서 그 투자하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을 설득해서 사교육비 쓰는 돈으로 그 투자를 해보고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해요. 네. 처음에 쉽지 않겠지만 또 반대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깨달은 분들이 많이 생겨서 너무 네. 다행이죠. 아,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일단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만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에는 상당히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투자가 왜 중요한지, 네네. 네, 그리고 주로 어떤 투자를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투자라는 거는 가장 간단하게 해서 내 돈이 일시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만,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갖고는 불가능하죠. 네. 왜냐면 세월이 갈수록 사람은 늙게 돼 있고 네, 또 이제 어느 정도 정년이 되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살죠? 막막하죠. 예, 근로소득만 네, 있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미국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영리했죠. 미국이 1975년도에 그 퇴직연금 제도에 엄청난 개혁을 했죠. 에리스 획트라고 그래서 그 직장인들이 월급의 10%를 무조건 주식시장에 투자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게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일반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생소할 때, 잘 모를 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투자하게 네. 해서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가르쳐 줬죠. 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한국도 그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교육이 뒤따르질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대부분 퇴직연금이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거나 네. 아니면 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아예 하질 못했죠. 아, 그랬군요. 네. 그게 좀 안타깝고, 이제 지금부터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알게 돼서 이제 정부도 이제 그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에 네. 그래서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어느 정도 그냥 맞는 것 같은데 사회초년생이 되면 무조건 집부터 가져야 된다는 약간 잘못된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집을 사게 되면 모기지가 자기 소득의 25%가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막 한국 같은 경우 보면 막 그 거의 모든 버는 거를 다 부동산에 넣어야 될 정도로 비싼 집을 사거나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 집을 사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그런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이 없고 월세가 살아도 저축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을 때 돈이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사도 충분한데 네. 이런 무조건 집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좀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한국 그런 말이 있어요. 아직도 월세 살아.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월세 네. 사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그게 이제 하나의 또 금융에 대한 교육을 잘 받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 영화를 보는데 How to Get Rich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꼭 보세요. 너무 네. 재밌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그 금융에 대한 걸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돈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네. 너무 신기하게 내가 그동안 한국에서 하던 말을 그 미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이거 한국 사람들도 이거 봐야 되겠다. 네. 우리 교포들도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런 거군요. 네네. 네. 그렇다면은 부자들의 일상생활은 실제 일반 사람들하고 어떤 부분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